62번째 에피소드 눈을 뗄 수 없다 액션영화 탑1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는지요? 멤버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네, 조과장입니다. 네, 진동입니다. 네, 김PD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꼽살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영화 취향과 안목을 가진 여의도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저기 우리 박 팀장님 자기 소개 준비한 것 같은데. 준비했어요. 오늘 마지막 녹음이라서요. 굉장히 멋있어. 뭘 또 마지막이야.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 오늘 박 팀장님 고별 방송. 고별 방송입니다. 고별 방송하고 곧 대선 출마할지도 몰라. 대선 출마요. 네. 지금 62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김 PD가 급출장을 갔다 바빴어요? 와서 예, 박 팀장이 땜빵을 해줬네요. 그죠? 네, 마지막에만 트랜스포터 땜빵을 해줬죠. 그래서 저기 다음에는 박 팀장 출장했을 때는 김PD 형님 땜빵을 해줘. 그렇지 뭐 내가 땜빵할 수도 있지. 출장 다녀오시고요. 플래툰 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네, 좋네요. 저희들에게 항상 소식을 전해줄 때는 아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가 그냥 지난주 했었나요? 몰라요. 했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돌아오긴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이런 걸 다 보내주시게 계십니다. 바로 슈퍼땡스. 슈퍼땡스. 네, 무용보 우리 라디오 있는 땡스. 네, 유튜브로 슈퍼 땡스. 슈퍼 땡스요? 예,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바로 PS0427K님. PS0427KD. 네, PS0427이면 평화0427K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느껴져요. 그분인가요?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진짜 슈퍼땡스. 땡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프이 또 계십니다. 슈퍼땡스. 슈퍼땡스. 슈퍼땡스 바로 땡스. 수비님. 수비. 네, 공격 말고 수비님. 옛날에 오수비라고 배우 있었는데 그분이신가? 그게 영화 배우 중에 오수비라고. 아, 근데 슈퍼땡스가 땡스. 두 분이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는 또 처음 소개드리잖아요. 땡스. PS0427K님과 수비님. 무용보 라디오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는 영상마다 밑에 이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요즘은 그게 옛날에는 안 되는데 요즘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슈퍼땡스인 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계좌로 획 해주는 게 좋은데. 아니, 자꾸 슈퍼땡스는 뭐 이렇게 수수료 땅 땡스. 유튜브가 좀 빼가고 막 떼가는 다 넣어먹는 거 이게 좀. 슈퍼땡스인데 수수료 땡스. 수수료 땡스. 내니까. 네, 뭐 네. 뭐든 좋습니다. 뭐든 네.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그 거시기로 보내주기 거시기로 보내줘요. 거시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줄 때는 메일은 지메일 muyongbO@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팟빵에서는 후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는 무용보 라디오를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해주시면 되는데 슈퍼 땡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수수료 땡스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서 거시기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mybemovie MIBmovie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Indiana Jones is on the quest of a lifetime. But for some adventures, one Jones is not enough. Dad? Junior? Don't call me that, please. Follow me! I know the way! You call this archaeology? The quest for the Grail is not archaeology. It's a race against evil. Germany has declared war on the Jones boys. Those people are trying to kill us. I know, Dad! It's a new experience for me. Happens to me all the time. Indiana Jones and the Last Crusade. Have the adventure of your life. Keeping up with the Joneses. 무용보 플러스 62번째 에피소드 눈을 뗄 수 없다 액션영화 탑1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세요. 단어를 잘 들으세요. 단어를 잠깐 주세요. 해골 동굴 뱀 채찍 채찍 말 아빠 여자 키스. 왜요? 키스 나와? 뽀뽀 같은데. 7위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 필름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인디아나 존스라는 말이 2편부터 들어가죠. 네. 마치 람보처럼. 네. 인디아나 존스랑 람보는 약간 평행 이론이 있어요. 이게 총 시리즈가 5개 나왔다라는 거랑 네. 80년대 트릴로지가 나왔고 나중에 한 편씩 띄엄띄엄 나왔다라는 거. 네. 이런 게 좀 비슷비슷하고 그 주인공이 5편에 다 출연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사실상 이게 대표작이라는 거. 해리슨 포드는 뭐 이게 대표작인가요? 스타워즈는 예. 스타워즈도 있지만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가 예. 인디아나 존스 명감독과 명배우가 만난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총 5개고요. 1981년도에 레이더스라는 제목으로 레이더스. 네, 첫 작품이 나왔고요. 원래는 이제 레이더스 앤드 오브 더 그렇죠.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죠. 예. 아크가 성괴죠, 성괴. 네. 잃어버린 성괴. 예. 성형 괴물 아니고요. 함 이렇게 예, 이렇게 상자 함들이 괴짝할 때 괴죠. 예,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체크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1984년작 인디아나 존스와 마궁의 사원, The Temple of Doom. 예, 템플 오브 둠. 예. 무슨 사원이요? 마궁의 사원. 마궁? 예, 마궁. 이거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마궁. 둠. 네. 네. 그리고 89년에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이라고 나왔죠. 예, 라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죠. 최후의 십자군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최후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 그쵸. 십자군이니까 성전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성스러운 전쟁 뭐 이런 뜻인가? 그게 이제 3편이 그 성배를 찾는 거냐? 예, 홀리 그레일 있죠. 홀리 성배. 그레일. 예. 그거를 찾는 거라서 그 십자군들이 그런 거 찾아서 헤맸대잖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편이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2008년에 그렇죠. 예,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람보 4도 2008년이가 나왔지. 그런 거 같네요. 진짜 비슷하네. 평행 이론이야.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년에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5번째,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온 이 영화는 스필버가 감독을 안 했죠. 네. 제임스 맨골드라는 그렇죠. 진짜요? 금남형 네. 제임스 맨골드가 했죠.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슈퍼히어로 했을 때 로건 감독이고 3:10 to Yuma 뭐 되게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네요. 또 음악 영화 우리 작년 샬라메 나왔던 컴플리트 언론 이거 감독이죠. 네. 옛날에 그 워크 더 라인도 했었고. 네. 아무튼 되게 다재다능한 감독인데 네. 상복은 그리 많지 않은 네. 제임스 맨골드가 해서 이게 처음에 파라마운트랑 계약을 할 때 네. 조지 루카스가 네. 5편 계약을 했대요. 최초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아. 5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돈을 엄청 받은 거지. 근데 이제 스필버가 4편하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5번째 영화는 제임스 맨골드가 한 것 같습니다. 해리슨 포드 형님이 못할 것 같은데. 네, 해리슨 포드가 뭐 노익장을 과시했는데 5번째 영화에서는 CG를 해가지고 네. 와, 너 깜짝 놀랐잖아. 그냥 젊은 시절에 해리슨 포드가 나와. 돌아와요? 영화 전반부에. 처음에. 네. 아무튼 5편의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 우리한테는 1편은 레이더스로 알려져 있고 네. 2편, 3편은 그냥 인디아나 존스 2, 3, 4, 5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부제들인데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액션 스릴러 중에 이거는 모험 액션, 그렇죠. 어드벤처 액션이죠.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툼레이더 같은.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아니야? 20년 전입니까? 최소 20년 전 아니에요? 무슨 퀘스트 영화잖아요. 예, 안잘련이 찾아가는 예, 안잘련이 졸려요 누나 나왔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주인공인.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히로들이랑 좀 다르죠. 이 사람 무슨 근육질이거나 뭐 엄청 잘 싸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잘 싸우던데. 잘 싸우던데. 아 그냥 잘 싸우네. 네. 1대 다수로 계속 싸우던데. 한 방이면 다 나가 되게 떨어지던데. 느린데 어떻게 다 때려 눕히고. 뭐 이렇게 해리슨 포드가 잽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 몸 움직임이 약간 굼뜬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이런 액션을 답답한 액션이라고 그러죠. 매 맞고 막 끌려 다니고 막 뭐 그런데 간신히 살아나고 막 이런 거. 근데 가장 현실성 있잖아요. 현실성은 없어. 이것도 되게 이상해. 아니, 그렇게 맞았으면 이 죽었어야지. 액션이 현실성 있잖아요. 느리고 누가 그렇게 우다다닥 이렇게 싸워요. 그래도 사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 현실성이 있었으면 1편 한 10분 안에 죽었죠. 그렇죠. 주인공이.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조지 루카스가 스티븐 스필버가 또 친구잖아요. 그렇죠.
둘이 뭐 한두 살 차이긴 한데 네. 루카스가 형이에요. 네. 근데 둘이 70년대 말에 하와이에 같이 휴가를 갔대.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했겠죠. 술 마시면서. 네. 그러면서 루카스가 야 내가 제임스 본드인데 이런 장비 없는 맨몸의 제임스 본드 이런 거를 내가 썼다. 채찍만 있어. 채찍이 있구만. 네. 채찍. 네. 그러면서 그게 원래는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고 뭐 인디아나 스미스인가 그랬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약간 신업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조지 루카스가.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갑자기 예. 귀가 번쩍. 네. 내가 해볼게.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가 80년대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지금 보면 네. 이 액션이나 이런 게 좀 고색 창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극장에서 이거 보면서 다들 입을 아 그럼요. 쩍 벌리고 봤어. 다물질 못했지. 진짜로.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계속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액션이. 액션이 그렇지. 근데 1편 레이더스에서 그 자동차 액션 씬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선 저도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이렇게 턱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CG 없는. 예. 네. 그거 진짜 막 매달려 가고 끌려 가고 그쵸. 막 자동차 밑에 매달리고 막.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영화들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TV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 TV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찾아서 보진 않았고 명절 때 뭐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TV로 봤는데 그때 봤던 그 감정이 살아라?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동차 액션을 보면서 내가 저때 TV 앞에 앉아서 저 해리슨 포드의 저 몸 연기를 보면서 근데 거기 매달려 있는 건 해리슨 포드 아니었겠지. 그렇죠. 다 바디 더블. 근데 와 그때의 기억이 싹 살아나는 게 묘하더라고요. 이게 내용 전체가 이렇게 다 명료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뭐 원숭이 해골 원숭이 골 냉채. 그건 그렇죠. 투. 네,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거는 딱 장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호이칸. 예. 그런 면에서 추억을 되살리는. 그리고 나랑 김 시리즈였다. PD는 이거를 인디아나 존스 2를 네. 중학교 때인가 단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학교에서 아마 했겠죠. 학교 단관으로. 그때 당시에 단관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거 대지극장에서 봤냐? 뭐 글쎄요. 극장 이름까지 기억이 저기 안 영화 친구처럼. 아니야 학교에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영화 친구처럼. 친구에서 아니야, 나오는 친구도 거죠. 아니야. 친구에서 그때는 처럼 왼수지. 교복 다 입고. 아니 영화 친구 바보야. 어? 영화 친구. 영화 친구에서 단관 가잖아. 교복 입고. 안에서 막 그 학생들 난리 나는. 학교 우리는 그때 교복은 안 입었는데 좌우지간 중학교 때 투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어 봤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영화를 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그럼 제가 아닌가 보다. 하여튼 나는 제 얼굴을 잘 몰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람보랑 마찬가지로 80년대 이 트릴로지가 나오고 다들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스필버가 결정적으로 90년대 돼서 이제 이런 영화 좀 그만하고 좀 더 무게를 좀 싣는. 그래서 주라기 공원과 쉰들러 리스트를 동시에 잘했지. 예. 쉰들러. 잘했어. 그 계속 90년대도 이거 해고 있었으면 좀 그랬겠죠. 근데 90년대까지 했으면 이 도굴꾼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재밌게 보고 그랬는데 나는 이 인디아나 존스 얘기하면 이 아주 끝간데 없는 이 오리엔탈리즘과 이 미제국주의, 응? 네. 미국, 유럽 다 영국 팽창주의, 뭐 이런 거에 되게 잔재가 심하게 녹아 있는 영화다라고 해서 나는 그때 보고 그 뒤로는 안 봤어요. 근데 4랑 5가 나왔는데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보긴 봤습니다.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근데 좀 나아졌던가요? 아니 뭐 역시 똑같이 제가 솔직히 4, 5를 안 봤거든요. 4, 5는 똑같아.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볼거리도 훨씬 많고 네. 필름 때깔도 좋고 한데 네. 도굴꾼이라는 이거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아 사실. 근데 도굴꾼인데 이거는 이제 시대 배경이 네. 30년대 막 이런 거니까 그 나치에 또 대항해서 네. 막 그런 거가 있어요. 있기는 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 그것도 또 한참 됐어. 다 지나가는 얘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도 위상이 옛날 같지 않고. 근데 이제 오롯이 스필버그의 연출과 해리슨 포드의 어떤 이 활약상이 녹아 있는 인디아나 존스 정말 한 시절을 풍미한 그 모험 스릴러 액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보적이죠 이 분야에서. 아 최고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1, 2, 3를 봤는데 네. 예, 레이더스 2, 3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좀 생각에 잠긴 게 내가 이 당시에 어릴 때 왜 이 영화에 환장을 했지? 한장하지.
그러니까 왜 환장을 했지를 그냥 재미 말고 환장했었어? 다른 이유를 찾아본 거예요. 다른 이유. 지금 보니까 그냥 슈퍼히어로인데 아까 전에 오샥 형이 표현한 대로 그 하와이 어딘가에서 얘기했다는 007인데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007이다. 제가 이번에 딱 보면서 이 교수의 역할을 인디아나 존스가 하잖아요. 학생들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칠 때는 양복을 딱 빼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양복을 벗어 던지고 그 항상 그 모험가의 그 옷과 채찍을 딱 들었을 때는 가죽 자켓. 그렇죠. 이게 마치 지금 보니까 저한테는 당시에 마치 슈퍼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수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슈퍼맨이 평상시에 뭐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가슴 딱 제끼면 S자 딱 그려지면서 쫄쫄이 딱 입고 근데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느낌이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그 보물섬 기분. 보물 찾아가는 느낌. 그치. 예. 그게 아주 흥미로웠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스토리에 뭔가 신비로운 소재를 다 이렇게 찾아가는. 그렇죠.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수수께끼 막 풀고 막 함정 같은 걸 이제 또 고대 뭐 이런 전설이나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향수로 그 뒤에 많은 이런 영화들이 사실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뭐 무슨 내셔널 트레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쵸. 뭐 아까 얘기했던 툼레이더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미지의 어떤 보물, 거기 또 뭐 영적인 신비한 힘을 가진 뭐 이런 거를 찾아 나서는. 그리고 여기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게 또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해. 또 발휘해요. 어이없지. 거의 그게 어이없어. 그냥 유물이 아니었어. 그렇지.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죽 자켓을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채찍을 든 아주 어울리지 않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근데 마치 무슨 대학 교수인데 되게 브릴리언트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 날강도인 이런 거죠. 날강도지. 남의 거를 뺏어다가 박물관에 갖다 놓겠대. 김PD 형 날강도 도굴꾼 막. 도굴꾼이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시 이제 보면서 발견한 코드는 이게 되게 안 그런 척하면서 되게 노골적으로 이 섹스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많이 있어요. 이게 애들 보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렇지. 이게 저는 약간 놀랄 정도로. 우리가 그 프리티 우먼 할 때 귀여운 여인 할 때 와 이 영화가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올라간 거죠. 21세기 돼서 묘하게 그 선을 지키면서 그 이 섹시 코드를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섹시 코드. 1편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저기 나치의 천막 같은데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나치에 부역하고 있는 부역자가 그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뒷모습을 딱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초등학생 때 봤으면 약간 깜짝 놀랐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여자가 이렇게 예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어디 매달려 있는데 이 아래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묘하게 선을 지키면서도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런 걸 자극하고 있다. 최 과장님 다 컸네. 이 편에서도 어른 됐네. 어른 됐어. 이 편에서도 그 왜 그 이렇게 어디 석상, 이렇게 석상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비밀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형 그거 근데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는 어릴 때는 모른다니까 이 정도까지. 그때는 잠재 의식으로 그때도 다 알았처럼 우리가 노골적으로 알진 못해도 잠재 의식으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코드를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다 단체 가려면서 거기서 휘파람 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지 뭘 그래 뭐 중학생 똑같이 기억 안 난다면서요. 그거 막 돌아다니다 그 장면은 기억나. 야 저기서 휘파람 불던 애가 너였구나. 나는 딴 데 돌아다녔고 네가 휘파람 휘파람은 왜 불었을까? 몰라 재밌다고 했겠지. 뭔가 흥분을 바람을 불어. 왜 그런 장면 나오면 계속 휘파람 불어? 아니 박 팀장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거 안 봤어? 어렸을 때 안 봤어요? 이거 진욱이는 완전히 어렸을 때 열광했다는데. 어렸을 때 봤죠. 어렸을 때 봤는데 다 잊어먹었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아니 이게 왜 이게 옛날 스타일인데 80년대 이제 제작된 영화고 하는데 지금 봐도 좀 재밌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약간 뭐랄까 연출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지 설상가상 액션이랄까? 설상가상?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주인공이 해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그렇죠, 촘촘하죠. 굉장히 촘촘하게 계속 연결이 돼요. 옛날에 그 약간 총알탄 사나이라는 영화, 그치. 약간 그 연출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모든 액션 씬이 나올 때마다 그런 거를 촘촘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붙여놓다 보니까 그쵸. 이게 지금 봐도 손에 어렸을 때 볼 때처럼 땀을 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거 뭐 저기 못 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그 오리엔탈리즘이 너무 지독해서.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약간 2편 중간쯤부터는 와 정말 너무 지독하네. 그 저기 악당들 쓰러지는 게 다 동양인들 쓰러지는 거 아니, 악당들 쓰러지는 게 아니고 거기 뭐 아래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 가난하고 못 살고 미개하게 그리죠. 미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구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걸 파괴하거나 이런 게 우리는 저는 쟤들 놔둬봐야 이런 거 지키지도 못하고 다 없앨 건데 우리가 잘 찾아다가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 꼭 도굴꾼의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그냥 이게 여기서 비춰주는 그냥 시선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도굴꾼까지 안 가더라도 고고학자인데 교수인데 유물을 저렇게 뿌개도 되나? 그럼 이게 이제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엄밀한 시선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너무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무식한 그런 수준의 인식들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 이게 오락적으로 재밌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던 거지. 사실은 이게 좀 정치적 올바름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좀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는 추천도 안 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어렸을 때 진욱이처럼 열광했고 나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극장에서 김PD처럼 휘파람 불고 그랬으니까 이게 80년대하고 90년대가 그래서 다른 것 같아. 80년대까지는 그런 감각 자체가 발휘가 안 된 것 같고 90년대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대는 무지하게 불편했고 근데 이제 이 영화들 보면서 느낌은 아까 그 연출에 대한 부분인데 액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거의 이건 뭐 교과서 같죠. 아까 얘기한 뭐 자동차 추격신, 말 타고 도망가는데 말과 무슨 뭐 이런 하는 거, 뭐 그 위에서 뭐래요 말이랑 말을 막 타고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또 쫓아가고 말로 쫓아가고 막 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각종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 있는 영화지. 방식이.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게 있죠. 너무 막 몰아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지쳐. 근데 적정하게 막 몰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줬다가 확 풀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토리를 거기서 전개하죠. 예. 스토리를 쫙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막 갑자기 드렁당하는 막 그게 스필버그의 솜씨죠. 스필버그가 정말 그런 거는 타고난 것 같아. 그 뭐 이미 70년대 조스로 정말 우리의 그 똥줄을 타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흥행 성적만 보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1, 2, 3, 4편 특히 스필버그가 감독한 거 아니나 다를까 재작년에 개봉한 제임스 맨골드가 했던 거는 거의 똔똔. 돈은 엄청 들였는데 흥행은 예전만 못한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파라마운트랑 그 또 재밌잖아요. 그 파라마운트 그 인트로들이 다 파라마운트잖아요. 네, 파라마운트 그렇죠. 보면은 산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인디아나 존스는 그 산 모양으로 시작을 하죠. 그 스필버그의 일관성. 네. 정말 파라마운트 돈을 많이 받았나 봐. 둘이 그 루카스랑 스필버그랑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5편을 간단하게 출연진과 스토리 5편 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5개를? 준욱이 너 2개 봤다고? 저 1, 2, 3요. 자, 1, 2 일단 트릴로지 1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배경이 아니, 배경이 네팔 뭐 두세 군데 나와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나오는데 어쨌든 카이로 뭐 그 30년대에 나치가 1930년대? 나치가 성괴를 찾으려고 그렇죠. 그 성괴가 뭐냐 옛날에 그
십계명을 넣어두었던 상자.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이 깨졌는데 그것들이 자네들을 모아놓은 그 전설 속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근데 거기 막 황금 송아지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빡쳐가지고 그 십계명을 깨트리죠. 그거가 있는 괴입니다. 괴. 근데 이제 이 상자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지.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경이 이제 2차 대전 전이에요. 이게 히틀러가 집권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치가 이제 흥행하던. 그래서 그 성괴를 찾아서.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근데. 뭐 옛날에는 있었겠지. 하여튼 하여튼. 그 1편에 나오는 게 이제 캐런 알렌이라고 이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의 뭐랄까요? 영혼의 단짝. 1편에 보면은 네팔에서 술집을 하고 있죠. 술 잘 먹더라고요. 그렇죠. 술 먹기 내기를 하고 있어.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를 보자마자 싸대기를 날리죠. 뭐 상처를 줬었나? 그렇죠. 옛날에 이제 떠난 거지 또. 그래서 이제 해리슨 포드 얻어맞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 캐런 알렌은 2편 빼고 3, 4, 5에 계속 나와요. 이 영혼의 단짝으로.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사람이 이 캐런 알렌이랑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의 친구. 그렇죠. 그 왜 터키 옷 입은 그 영국 악센트 하는 존 리스 데이비스. 이분이 근데 5편에도 나왔는데 너무 늙고 살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되셨구나. 이 1, 2, 3 뭐 이때도 해리슨 포드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해리슨 포드가 이미 나이가 많고 해리슨 포드가 스필버그나 루카스보다 많아요 나이가. 더 많아요? 네, 형이야 형. 형이야 사실은. 포드 형이구나. 그렇죠. 근데 루카스가 워낙 해리슨 포드랑은 단짝이고 스타워즈에서 사실 스타워즈에 이 한 솔로 없으면은 재미없잖아. 그렇죠. 해리슨 포드 그렇게 해서 1편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잃어버린 성괴 로스트 아크를 찾는 레이더스의 얘기입니다. 2편은 어딘가요? 2편은 이제 인도죠. 인도.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좀 2편이 이상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서 불시착을 하는데 불시착한 곳이 인도야.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성에서 악한 기운이 뭐 이렇게 횡행한다. 아까 그 원숭이골 이 몬도간에는 2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거기서 이렇게 무슨 큰 배를 쫙 갈랐는데 거기서 조그만 뱀들이 막 나오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찍었나? 나는 그게 진짜 뱀인가? 그 장면이 안 잊혀요. 젤리 같은 거 만들면 되지. 아직도 안 잊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만들면 되지. 걔네는 생물인 것 같던데. 걔는 실물이지. 생물이면 생물 넣으면 되지. 약간 저 민물장어 같은 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약간 추어탕, 약간 미꾸라지 같은. 미꾸라지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되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충격이죠. 원숭이 골은 뭐 가짜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죠. 그건 진짜가. 뱀 이미지를 많이 써. 제가 뱀 이미지가 많이 나와. 뱀 이미지가 많이 나와. 확실히. 이게 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딱 싫어하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뱀입니다. 뱀이죠. 그러니까 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4편인가 5편에서는 4편에 이제 자기 아들 거기 이제 퀵샌드인가 이렇게 늪 같은데 빠지는데 밧줄을 던졌는데 밧줄이 없으니까 아들이 뱀을 던져. 뱀 잡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잡아. 아무튼 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이 편에서는 그 인도의 한 성에서 벌어지는 판코성. 그 판코트. 거기서 이제 뭐 무슨 이렇게 신비로운 돌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무슨 종교 집단 같은데. 여기는 이제 드래곤볼이죠. 돌을 뭐 5개를 모으면. 그래서 해골의 눈과 입에 이렇게 딱 맞추면. 이 편이 약간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우리가 그때 대지극장에서 본 게 2편이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보긴 했는데 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편, 3편에 비해서는 좀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2편이요? 네,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흥이 잘 됐던 건 꼬마애 때문이잖아. 호이관. 그렇죠. 키관이 나오죠. 여기가 키호이관. 그 에올에 나왔던 그 아저씨. 그 꼬마가 바로 여기 인디아나 존스 2에 나옵니다. 둘이서 끝까지 그 성에서 그리고 그 여성이 한 명 나오죠. 케이트 캡쇼라는 배우인데요. 캡쇼. 여기서 이제 윌리라는 그 미국의 가수로 나오는데 상하이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얼떨결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는데 둘이 이제 또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스필버그 와이프라면서요. 그렇죠. 실제 와이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편이 좀 빠진다고 느낀 게 스필버그가
사심이 발동을 한 거야. 이 여배우를 좋아해서. 이때는 와이프가 아니었고. 그렇죠. 영화 끝나고 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애를 뭐 6인가 낳고 잘 살아요. 지금까지. 근데 루카스랑 스필버그랑 둘 다 이혼을 한 상태였어. 이때 이 2를 찍을 때 그 둘이 스토리보드 이런 거 짜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어두워졌대. 둘 다 되게 이혼하고 힘들고 반영이 되지.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둘이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2편에 나오는 배우와 스필버그가 결혼해서 잘 산다. 네. 캡쇼. 이 편에서는 재밌는 게 이 여자 가수가 모험 중에 생사를 막 왔다 가잖아요. 생사의 고비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모험 중에 현타가 와요. 나 가수라고. 아니 난 이 대사가 너무 웃겨. 나 리무진 타고 파티 갔다고. 나 가수야. 그러니까 뭔가 스필버그가 뭔가 대사도 많이 주고 역할도 많이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에 큰 도움은 안 됐는데 하여튼 좀 나는 좀 그런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섹시하던데 왜 그. 저는 이 편 판코성에서의 그 어떤 밀고 당기는 그 사랑의 밀당이 나오잖아요. 참 그 밀당이 나오죠. 근데 그건 뭐 약간 좀 코믹한 본드 영화 같기도 하고. 하여튼 2도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그 돌을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낭떠러지 액션 있잖아. 다리 막 자르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릿지 다리 칼로 써.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 키호이칸이 나오는데 이 키호이칸이 에어홀로 상을 받을 때 나무조연상 받았을 때 그때 해리슨 포드랑 엄청 이제 함께 이렇게 막 기뻐하고 이러는 영상들이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좀 이렇게 감상해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얘는 완전 꼬마고 이때 이미 해리슨 포드는 40대인데 그러니까 둘이 긴 우정을 좀 잘 좀 챙겨주지. 중간에 잘 친하게 지냈을까? 아니지. 전혀 연락도 없었던 거죠. 에어홀로 뜨고 나서 이제 다시 네가 그때 걔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설정이 말이 돼요. 얘가 중국 애잖아요. 중국의 고아 소년인데 어떻게 얘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 1930년대. 말이 돼? 샹하이니까 뭐. 샹하이 소년이면 영어 잘해요? 그리고 나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이게 각 시리즈마다 이게 결코 뭐 영미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영어를 해. 그치. 너무 웃겨. 그쵸. 영어를 다 잘해 근데. 인도는 영어를 하긴 하지. 근데 하지만 너무 잘해. 최 과장님 앞으로 액션 영화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근데 4랑 5에서는 이제 고증을 해서 나치들은 독어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도 걔네들도 중요 대사는 다 영어로 해. 다행이네. 그리고 다행은 아니고요. 뭐 3. 3는 최후의 성전. 이거는 이제 그 홀리 그레이. 성배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이 성배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했던 근데 그 잔이 뭐 그 잔을 마시면은 영생을 그렇죠. 그게 2000년이 됐는데 그게 있겠냐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누가 있대? 인디아나 있잖아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또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이 출생 가족 패밀리 스토리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3에는 아빠가 나오죠. 헨리 박사님, 헨리 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은 헨리 존스야 다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인디아나 존스도 헨리 존스인데 헨리 존스 2세지. 주니어 이렇게. 주니어. 그래서 션 코네리가 주니어 그렇게 부르잖아.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4편에 보면 그 시아 루보프 걔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3세야. 헨리 존스 3세. 하여튼 인디아나 존스 집안. 근데 이 아버지로 나온 게 이제 션 코너리잖아요. 그렇죠. 션 코너리가 근데 이 아버지도 사실 되게 저명한 고고학자였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이 아버지가 평생 그 성배를 찾아서 되게 연구하고 그랬던 학자인데 드디어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죠. 같이. 난 이 시리즈 중에 제일 재밌다. 그렇죠. 3는 그냥 저는 그냥 완벽해요. 89년. 마지막에 그 CG도 아닌 그 특수효과 그것도 그냥 훌륭해. 저한테는 완벽한 영화입니다. 3. 그래요? 저는 3가 몇 년 전이지만 무용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는 3가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심야 영화를 보고 같이 이 극장의 추억을 갖고 있는 그냥 이 3는 영화와 함께 그 시절 그 추억이 통으로 박혀 있어요 저한테. 그냥 3는 좋은 영화군. 3는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던데. 아 그래요? 3는 또 특이한 게 첫 부분에 인디아나 존스가 어렸을 때가 나오는데 인디아나 존스 역을
리버 피닉스가 합니다. 그렇죠. 리버 피닉스 나오죠. 리버 피닉스가 그 허공의 질주 찍고 바로 다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인디아나 존스는 근데 리버 피닉스 죽고 해리슨 포드는 아직도 살아 있어.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이게 3가 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1, 2, 3 중에서는 이 트릴로지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3는 제가 3를 보고 순서대로 본 거예요. 2 보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만 빌려보고. 거꾸로 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느꼈던 건 그냥 그 순서대로 재미가 쭉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3는 무조건 제일 재밌고 그다음 2, 그다음 1. 1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지금 그래? 보면 또 달라요. 확실히. 그랬구나. 지금 보면 다른데 당시에는 근데 이게 그게 뭐 순서가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시대적 배경은 비슷하고 이 앞에 트릴로지 세 개는 그리고 해리슨 포드도 뭐 다 대동소이하고 외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거. 3가 등장인물이 좀 화려했네요. 리버 피닉스, 션 코너리. 네. 그렇게 1, 2, 3가 되고 이제 다들 각자 갈 길을 가면서 인디아나 존스 이거는 사실 흥행 보증수표인데 나오면 바로 막 10배, 20배씩 버는데 안 하기도 이거 어차피 5편 계약을 했다는데 조지 루카스는 계속 하라고 찔렀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스필버그는 운신의 폭을 좀 넓히죠. 그렇게 해서 쭉 쉬다가 2008년 그러니까 3가 나오고 나서 몇 년입니까 이게? 89년이었으니까 2008년이면은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그 이제 약간 추억팔이로 하면서 이렇게 나왔지.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가 나오게 됩니다. 4는 인디아나 존스와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해골의 왕국, 킹덤 오브 크리스탈 스컬이에요. 근데 4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게 떠지는 배우가 한 명 나오죠.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이 악역으로 나옵니다. 마치 그 토르에서 그 악역처럼 여기서도 약간 이제 소련이 아니라 이게 이제 스탈린 시대야 이제는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히틀러 시대가 아니고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 시대가 돼서 그 러시아에서 온 나타샤? 나타샤 올가인가 나타샤 똑단발 머리로 나오죠. 단발머리로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아르보프 걔가 이제 아빠를 모르는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알게 되죠. 서로 저 사람이 내 아빠야.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도 제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중간쯤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서로 I'm your father네. I'm your father가 나오지. 루카스 필름의 이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그러네. 여기 약간 파더 신드롬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엄마는 그 원의 엄마. 캐런 알런. 그 엄마가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하지. He's your father.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4는 약간 그 정치적인 그것도 있어요. 메카시즘이.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잡혀가 FBI에. 그래서 너 빨갱이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4가 이제 시제병이 57년 뭐 이럴 때니까 그때가 맞죠. 그 장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핵폭탄이 터질 때 냉장고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핵실험하는 게 나와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다 비어 있고 마네킹 서 있고 이 마을은 왜 이래? 근데 옆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야. 거기다 핵을 쏘는 거예요? 아니 핵실험하는 거였어. 핵실험. 마을에 대고 핵실험하는 건데. 핵실험하는데 거기에 인디아나 존스가 있었어. 그거 어떻게 살아났어요? 냉장고로 들어가. 냉장고로 들어가. 그럼 살아요? 냉장고에 나비 이렇게 쳐 있으니까 산다는 개념인데 그 살았겠니? 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체가 죽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냉장고에서 나와서 그냥 소독을 해. 다시. 아주 웃겨 아주. 냉장고 일단 멀리 날아가지. 실험하고 나서. 아무튼 뭐 그런 코믹. 그러니까 이 인디아나 존스는 되게 라이트하죠. 뭐 정신이 없긴 한데. 나이브해. 이게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는 막 거야. 심각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코믹한 게 계속 나오고 계속 드립을 치고 하죠. 해리슨 포드가. 푹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막. 조지 루카스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냉장고인지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가볼래? 나 한번 더 들어볼까? 느낌 기분상 왠지. 근데 4는 그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그 설정이 조금 뜬금없긴 해요. 뜬금없고 마지막은 정말 황당하지. 그게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유물 같은 건 아니고 고대 유물이라기보다는 외계인의 뭐 물려가. 그게 4 마지막을 보면은 이게 프로메테우스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마야에서 뭐 발견된 뭐 이런 거라서 그렇죠. 그런 이제. 그래서 4랑 5가 재밌긴 한데 이게 소재랑 스토리가 좀 뜬금없어요. 4는 외계인이고 5는 시간 이동이야. 5에 시간 이동이 나와요? 5에 시간 이동인데 아르키메데스라고 아나? 네, 아르키메데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 넘치는 거 보고 바로 뛰쳐나서 유레카 그게 아니야. 네, 2023년에 나왔던 이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5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임스 맨골드가 감독을 했고
아르키메데스가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안 나와. 아르키메데스의 유물이 나오지. 아니 아르키메데스 나와요. 나와. 아르키메데스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온다 맞다. 맞아 봤다. 그 시절 옷을 입고 딱 맞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당하기를 또. 네, 좀 황당하죠. 그 다이알 오브 데스티니라고 운명의 다이알. 그게 타임스. 예, 그게 아르키메데스가 무슨 다이알을 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공간의 그 틈새로 시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나오고. 그렇지. 예. 뭘로 나와요? 반데라스는? 반데라스는 그 무슨 바의 선장 나오거든. 잠수부. 바요? 바에서. 배에서 잠수하는 잠수부 대장으로 나와. 예, 근데 좀 그 밑에 있는 어이없이 죽죠. 아 죽어요? 네. 다 없이 죽어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서의 악역은 매드 미켈슨이에요. 매드 미켈슨이 악역하면 제대로잖아 또. 그래서 여기서 나치 히틀러 친구로 나오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매드 미켈슨이 누군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저기 007에 나오는 나쁜 아저씨. 덴마크의 국민 배우 아니에요? 그쵸? 피로 네, 그 우리로 치면 덴마크의 안성기 같은. 아 그 정도로. 전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뭐 미켈슨 제가 나오는 영화 몇 매드 번 미켈슨 영화 좋아서 맞아요.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소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삼겹살을 그렇게 먹고 다닌다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은근히 매드 미켈슨 팬이 많아. 여성 팬이 많아요. 여성 팬이. 네, 멋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 저도 몰랐는데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고고한 흐름이. 매드 미켈슨 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 부분에 그 우리 송강호랑 택시 운전사 거기서 그 택시 외신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외신 기자로 나왔던 핀체터 역할을 했던. 예, 그 사람 토마스 무슨 토마스 아, 그 사람 유명한 배우였어요? 독일의 유명한 사람이지. 그렇죠. 주로 나치로 나와. 이 사람 독일 사람이라 주로 독일 나치 이런 걸 주로 나치 장교로 나와서 초반에 죽지. 아, 얼굴이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얼굴 보면 딱 알아. 그 발키리 있죠? 예, 예. 그톰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 예. 발키리 작전 예, 거기 거기서도 나오네. 나오고 예. 거기서 주로 나와? 진짜 나치로 나오네 도거를 수장하게 하니까 그 배우도 나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시공간을 잘못하고 들어가서 이 미켈슨은 나치 시대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자기가 이제 히틀러가 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딱 가보니까 로마 시대 아르키메데스를 만나러 아르키메데스가 있어. 아, 뭐 스케일이 엄청났네요. 파이브. 깝깝합니다. 깝깝해 근데. 그래서 해린 포드가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는데 이제 다시 또 데리고 오죠. 그래서 다시 또 아내와 조우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편의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일단 약속한 5편은 다 예. 찍은 거네요, 그럼. 더 이상 더는 뭐 못하는 게 해리슨 포드가 못해. 그것도 그렇고 이 5편이 약간 흥행이 타격이 있어가지고 좀 타격할 만하던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람보는 람보랑 비슷한 또 나온다면서요. 뭐 또 나와? 하나가. 그거는 스탈론이 자기가 프로듀스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캐릭터가 저는 이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캐릭터가 이미 수명을 다 했는데 2023년에 이런 영화를 낸다는 게 주연 배우를 그대로 세워서 되게 무리한 무리수죠. 그쵸? 저는 그 로키 발보아 마지막 그 편이 있었잖아요. 저 극장 가서 봤거든요. 괜찮아? 난 괜찮았어. 아 저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 좀 아쉬워. 수명을 다한 캐릭터의 너무 이제 슬픈 뒷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그 영화는 근데 그 슬픈 뒷모습이 천국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백미예요. 인디아나 존스도 이제 5편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슬픈 뒷모습. 굉장히 돈은 많이 네. 들인 티가 나고요. 근데 그 슬픈 뒷모습이 잘 안 보여.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는 별로 슬픈 뒷모습이 잘 안 아 보여. 뒷모습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 카우보이 모자랑 채찍 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액션 주먹을 연기를 휘두르잖아? 해요? 네. 그럼 다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이상해. 에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CG로 젊은 시절에 해리슨 포드를 좀 한 거죠. 5편에서. 그냥 뭐 그냥 팬 서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저는. 돈 돈했으면 다행이다. 그 시절의 팬 서비스. 근데 뭐 영화 산업이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초반에 막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가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자면 그 세월의 풍파가 있는 거잖아. 네. 그 세월의 풍파가 제대로 딱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라면 약간 저는 오케이가 될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가 잘 안 돼. 결국은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막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슬픈 뒷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가 너무 너무 밝아? 재기발랄한 캐릭터라. 밝아? 예. 로키는 그런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스포츠고 복서의 삶이고. 람보요? 뭐 로키는 그런데 람보는 또 좀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는 해리슨 포드랑
실베스터 스텔론이 지금 누가 더 마지막까지 영화를 찍느냐에 대해서 약간 승부가 지금 붙은 것 같아 지금. 아니 근데 해리슨 포드가 훨씬 나이도 많고 근데 뭐랄까요 인기는 스텔론보다 해리슨 포드가 훨씬 많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도 얼마 전에 톡쇼 보더니 해리슨 포드가 딱 나오는데 막 객석에는 추바카 앉아 있고. 해리슨 포드가 무슨 개그를 치면 사람들이 다 까르르 그냥 쓰러져.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도 가끔 무게 있게 딱 너무 심하게 안 하고 딱 얘기하고 너무 재밌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 까르르 막 쓰러지고. 그게 그 장면에 그 톡쇼에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시상식 같은데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는데 그 스타워즈 음악이 쫙 깔리니까 이 음악이 나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막 승질내고. 스타워즈가 아니고 레이더스죠. 레이더스예요? 아 레이더스 음악이었어요? 딴딴딴딴딴 이거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저 빌어먹을 음악은 진짜 내가 그 음악이었구나. 여태까지 나를 따라다닌다고. 대장내시경 얘기는 건강검진 받을 때도 나오. 맞아. 건강검진 받을 때 틀어준다고. 정말 자기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런 말을 이렇게 웃음기 하나도 없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웃기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캐릭터 자체는 약간 괴팍한 캐릭터인데 이제는 괴팍한 노인 캐릭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리슨 포드는 이때 이 인디아나 존스 트릴로지를 하고 또 해리슨 포드의 액션들이 쭉 나옵니다. 90년대. 에어포스 원, 패트리어트 게임, 그리고 뭐 도망자도 있고, 퓨지티브, 도망자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민첩하거나 무슨 무술을 한다거나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랑 이런 거가 약간 신뢰를 주는. 그래서 해리슨 포드는 악역을 거의 안 했어요. 해리슨 포드가 악역이나 무슨 그런 거 한 거 기억나세요? 없죠. 뭐 나요 하나. 뭐 있어요? 애매한 악역이긴 하지만 무슨 앵커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방송인. 아 그것도 근데 되게 이렇게 오래된 모닝글로리인가 하는 영화인데 뭐 되게 나이 먹어서 막 괴팍한 할아버지 괴팍한 그 앵커로 나오고 마지막에 근데 그 여자한테 다 전수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그랬나요? 뉴스피디한테 그래서 저는 되게 보기 힘든 해리슨 포드의 좀 그런 보기 힘든 연기다.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많은 영화들에 나왔지만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배우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요? 해리슨 포드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영화들을 다 했지 싶은 것들. 뭐가 있어요? 저 안드로이드 나오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지. 지옥의 묵시록에서 살짝 나온다. 그래요? 응. 그 무슨 대령 나왔고 무슨 커피 마시고. 그거는 그냥 까메오고. 까메오도 나오고. 영화가 보면 SF 안 가리고 막 오락 다 하는데 그 주로 오락을 하는데 무게감 있게 계속 여기까지 온 거야. 블레이드 러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해리슨 포드한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를 계속 주면서 처음 시작이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되게 초반에 무시당했잖아. 약간. 그쵸. 마카로니 웨스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쭉 발견해서 점점 짙어지는 거라고 하면 해리슨 포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 근데 그렇게 연기로서 대단한 평가를 받던 배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유명하지도 않은 그 뉴스룸에서의 그 앵커에 관한 얘기를 그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아, 이 사람 진짜 되게 좋은 연기자구나. 라는 느낌을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느꼈다니까. 나는 되게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해리슨 포드가 무슨 키아누 리브스나 우리 언더시즈에 나왔던 스티븐 시갈이나 뭐 이런 액션 스타랑은 완전히 다른. 이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렇게 한번 미소를 이렇게 날려도 그게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고. 그게 내가 전에 미국 애들이랑 막 얘기할 때 톰 행스가 좋냐, 해리슨 포드가 좋냐 이거 물어본 적 있어. 딱 반으로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해리슨 포드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한 가지 더는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턱 밑에 상처가 크게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잘 안 가리고 나오잖아. 모르겠어요. 좀 몰라요. 그거 되게 심각한 컴플렉스일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크게 저기가 안 되는 배우예요. 여기 3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턱을 다치는 걸로 나와요. 리버 피닉스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턱 상처를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저는 봤더니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약간 주름 비슷하게. 근데 다른 영화에서도 잘 안 가려. 가리지 않고 자기 턱에 있는 상처를 찍 보여주는데도 배우로서는 엄청난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러워.
아무튼 뭐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랑 다른 몇 개의 영화로 무게가 더해져서 뭐 거의 국보급.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해리슨 포드의 연기는 그냥 해리슨 포드만 할 수 있는 표정이나 그런 능청스러움은 저는 다른 배우한테는 잘 못 봐요. 그 되게 유명한 1편에서의 인디아나 존스의 캐릭터를 한 방에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왜 칼 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딱 뒤돌아서 총 딱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나는데. 그 사람 그냥 캐릭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문파네요. 의문? 네, 해리슨 포드가 아까 그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했다는 거 그냥 저는 뭐 영화를 잘 알진 않지만 톰 행스랑 해리슨 포드랑 누가 연기를 잘하니 물어보면 뭐 압도적으로 나는 그렇죠. 톰 행스라고. 이제 누굴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누굴 좋아하니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그렇죠. 해리슨 포드는 오스카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톰 행스는 2번이나 받았지만. 근데 어렸을 때도 그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스카 시상식에는 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블록버스터에 주연을 할까? 저 연기로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볼 때도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모습은 비슷해. 뭔가 이게 캐릭터 변환이 있지 않아. 그치? 레이더스에 나오는 거나 저 한솔로로 나오는 거나 비슷해. 또 나이 먹어서 나오는 것도 더 비슷하다. 그러니까 도망자 같은 데서 정말 연기 잘했잖아. 근데 상은 토미 리 존스가 받았지.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는 미스테리인데 해리슨 포드 나온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들이 많은데 저 뭐 에어포스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지. 근데 이 사람의 연기가 이렇게 딱 기억이 나진 않는 맞아요. 거죠. 그냥 얼굴이 그냥, 기억나죠. 얼굴이. 그냥 이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면 너무 이 작품 운빨이 좋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이 사람의 기여도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졌냐라고 봤을 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아까 그 봤던 그 뉴스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 배우의 역할이 기여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좀 그렇죠. 든다. 그런 배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기를 잘해서 상을 줄 그건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미 20대 때 뭐 30대 때 스타워즈랑 블레이드 러너랑 레이더스로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번 흥행 배우. 네. 근데 참 이미지 좋고 이런 배우로 이미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다른 영화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연기 이런 걸 보여줘도 멜 깁슨 이런 사람들처럼 멜 깁슨 되게 연기 잘하거든. 멜 깁슨 또 그 극한의 다른 어떤 캐릭터를 해보지. 근데 해리슨 포드는 고만고만한 캐릭터를 계속 하는데 고만고만하다니. 뭐 고만고만하지. 대통령부터 나오는 게 도굴군까지 나오는 것도 똑같은 무슨 똑같이 얼굴 드러나. 근데 한 가지는 방금 그 말에 어떤 생각해봐야 될 지점도 있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로 그냥 그 캐릭터를 한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땐 대통령 역할을 하면 대통령처럼 보이고, 도굴꾼 하면 도굴꾼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브레이드 런너에서는 막 사냥꾼처럼 보이고. 약간 저기 뭐 영화도 작품도 보이고. 잘 만났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작품에 너무나 적합한 배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음식 재료로 얘기하면 국민 조미료 다시다 같은. 다시다. 근데 다시다를 모두 엄청나게 훌륭한 음식 재료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시다. 네. 근데 음식을 너무 맛깔스럽게 맛있지. 그렇죠. 넣고 안 넣고가 너무 달라져. 넣고 안 넣고 너무 달라져. 그렇죠. 달라지죠. 근데 스크린에서 딱 보면 해리슨 포드는 구석에 이렇게 있어도 눈에 탁 띄어. 아까 그 지옥의 묵시록 얘기했을 때 보면 그 왜 눈에 띈지 아세요?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혼자 춤추고 있나?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생기기도 생겼어. 잘 이렇게 좀 마스크가 그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봐야지. 저는 잘생긴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잘생겼는데 꽃미남 뭐 이런 건 아닌데 보면 벌써 되게 정감 가고 신뢰를 주잖아. 그 신뢰를 주는 그런 안성기 같은 잘생김이지. 그렇죠. 안성기는 약간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이고 이 사람은 그냥 돌덩이처럼. 나는 안성기보다는 약간 황정민 뭐 이런 쪽 그런 한데. 잘생겼어요. 황정민 또 극한의 연기를 하지 또. 근데 아무튼 자 우리 해리슨 포드 얘기만 해. 스필버그 얘기를 좀. 레이더스는 해리슨 포드지 뭐 스필버그 뭐 했다. 네. 아무튼 근데 해리슨 포드나 스필버그나 다 지금까지도 나이가 80들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눈물의 연기가 있었나요? 눈물도 뭐 성공 제 기억이 안 나. 아니 되게 어색할 것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이랑은 좀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 캐릭터가 나오면 심각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은 건가? 배우들에게 굉장히 기본 장착 아이템 아닌가 눈물 연기? 아니 몇 년 전에 블레이크 라이블리 있죠. 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데드풀 네. 와이프. 데드풀 와이프. 예, 청바지 돌려 입게. 네. 근데 걔가 이제 이게 안 늙는 여자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가 자기가 젊었을 때 사랑한 여자인데 그 여자의 딸이라고 속인 거야.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그런 내면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울어요? 굴성굴성하고 울고 막 이러죠. 예. 뭐 아니 우리가 찾아보면은 영화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해리슨 포드 보면은 그 카우보이 묘자와 채찍 내지는 한 솔로 그 조끼 그걸 입은 우주선을 몰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참 뭐랄까 배우로서 누릴 건 다 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스카 트로피만 없지 뭐 없어도 되죠. 뭐 필요하나? 저번에 무슨 공로상 같은 거 봤던데. 저는 또 이번에 보면서 뭐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좀 신기하긴 한데 예?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존 윌리엄스의 이 음악이 내가 볼 땐 그 음악 얘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나오는데 그 아니 근데 박 팀장 네. 슈퍼맨 주제가 한번 랄랄라로 해보세요. 슈퍼맨 기억이 안 납니다. 슈퍼맨은 저기 힌트를 좀 줄게요. 빰빠바바밤 빰빰빰. 슈퍼맨 슈퍼 히어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군. 지금 이게 존 윌리엄스 음악 시리즈인데 이제 오샥 형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 복제를 한다. 그쵸. 이거 우리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저기 슈퍼맨, 레이더스, 그다음에 스타워즈 이거 세 개가 그 혼 플러스로 나오는 그거가 그러네 비슷하네.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이글스의 정근우가 난 생겨서 너무 편해. 그렇죠. 이글스의 정근우 이게 레이더스야. 이게 인디아나 존스야.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타워즈는 이게 할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데 좀 해 이걸. 우리가 이제 이글스가 되니까 이제 귀찮아요. 좀 이글스가 되니까. 그다음에 저거는 뭐야? 슈퍼맨 안 했지. 빰빰빰빰. 이거 정근우. 이건 에이트 공대다 이거. 네. 그렇죠. 존 윌리엄스가 이제 스필버그와 함께 그 수많은 영화를 같이 하면서 이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 오케스트레이션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이게 영상이 너무 이 액션이 유려한데 이 음악이랑 너무 이 조합 자체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죠. 그렇죠. 이게 계속 영화의 어떤 그 극적인 감정을 긴장감 막 풀어주고 이렇게 긴장시키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완벽하게 조합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참 교과서죠.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도 테마곡 한두 개 정도는 귀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소모되는 음악들인데 영화에 잘 녹여들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음악과 영상의 조합이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묘한 거부감. 이거 너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같은 게 느껴져서 뭔가 현혹시키는 것 같은. 현혹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면 너무 장난친다는 느낌. 정교하면 나를 가지고 반감이 생기는 거지. 장난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끌려 못 당기는 거야 다. 어떤 공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이게 딴따단 이게 계속 쓰이잖아. 영화 내에서. 근데 뭐가 하나 팡 터져. 그럼 빰빠밤빰 여기까지만 나와. 앞부분에는. 그러다가 이제 액션이 본격화되면 빰빠밤빰 빰빠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게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맛을 막 보여주다가 자 지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쏴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액션 영화는 좀 이제 달라졌죠. 왜냐하면 일부러 좀 컴퓨터 음악도 썼다가 오케스트라도 썼다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늘 뭐 엔니오 모리코네와 존 윌리엄스를 비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그 자체로도 미덕이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 영화 음악 하려면 스코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요즘 영화는 이 정도로 테마를 막 확실하게 쓰진 않잖아요. 테마가 잘 안 들리고 잘 안 들리죠. 분위기에 딱 쩔어가지고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위기는 확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가 갔나? 다시 올 것 같은데요? 뭐가 온다고? 이렇게 음악의 귀에 그러니까 남는. 요즘은 만약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쓰면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 상태가 기분이 나쁠 그런 수 있다는 확 나빠지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를 그 옛날에 그 기억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방식을 사용하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나는 예.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해리슨 포드, 존 윌리엄스 다 장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뭐 무슨 보약 같은 거 어디서 이렇게 해서 먹나? 뱀술. 아니 뱀을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도 그 많은 뱀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누구 이렇게 부고 소식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헐리우드를 호령하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비트즈 4명도 2명은 일찍 죽고 2명 장수하고 그렇죠. 이 음악 필드는 안 살리는데. 그렇거든. 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은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제 그렇죠. 오래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무용부도 다 같이 좀 오래 살아보죠. 예, 인명은 제천이라. 예. 요즘에 근데 음악은 다 이런 거잖아요. 듀운 이런 것처럼요. 박 팀장은 SF 할 때 좀 불러야 되겠네. SF 좋아하죠. 네, SF 좋아하죠. 듀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듀운. 듀운 1편 대작인데 제가 듀는 공부를 많이 하고 봤는데요. 아 정말? 네, 왜냐면 80년대 그 둔도 세계관이랑 소설에 대한 스토리랑 80년대 둔도 봤어요 혹시? 그럼 못 봤는데 80년대 둔을 보고 이걸 보면 봐야 돼. 그러면 듀의 원은 조금 솔직히 조금 별로였어? 힘들었어요. 아 그래? 너무 네, 오히려 설명이 없구나. 투가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원은 너무 설명이 없어. 이게 무슨 색인지 잘 몰라. 힘들었어요. 원은 좀 지루함도 있는데 뭐 저희도 그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원에서 되게 기대감을 갖게 돼갖고 나는 원이 난 것 같은데 원이랑 투 하면 80년대를 봐야 돼. 앞에 15분만 다 보고 뒤에 막 그 벌레 타고 다니는 거 봤어야 돼. 내가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80년대 둔. 엄청 조악하고 막 이랬다. 아니 조악한 건 아니 아니고 처음 부분에다 다 돈을 쏟아붓고 망했다니까 그냥. 컬트야 컬트. 이거는 80년대 둔을 좋아하는 사람은 컬트예요. 그게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데이빗 린치도 죽었으니까. 근데 80년대 듀는 제가 안 봤지만 그 방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담았을지가 근데 80년대 CG였을 거 아니에요. CG가 없어요. CG가 처음에 없어요? 애니메이션 비슷한 게 15분 동안 설명을 해줘 그냥.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이 생각이 인디아나 존스에도 원 마지막에 CG가 막 나오지. 그쵸. 성괴에서 CG가 아니고 옛날엔 그 저기 특수효과 그림이잖아. 영혼들이 쏟아져 나오는 열심히 필름에다 그린 그거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 당시에 우레메 수준이지 우레메. 아 근데 지금 이제 형들이 자꾸 지금의 이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원이 제일 재미도 제일 없던 영화지만 제일 무서운 영화였어요. 귀신 때문에.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무섭게 항상 어릴 때는 특히 그 웃던 여자 얼굴에서 해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공포가 막 시작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 당시에. 그 장면은 그런 연출을 다른 영화에서도 여러 번 차용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프라이트너스인가 뭐 이런 영화 기억나요? 네, 그런 영화도 이렇게 막 영혼이 날아다니다 갑자기 얼굴을 탁 눈을 마주치고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확 변하고 그런 연출. 3편에는 사람 얼굴이 밀랍처럼 녹아내리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 그건 스톱모션이야. 스톱모션. 인디아나 존스 이 스토리를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이야기 진행 자체가 좀 순박하다. 순박해.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약간 충격을 준다는 거보다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외고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모험 영화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험 영화인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이하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무슨 짤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봄날은 간다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화분을 어머 세상에 화분을 가지고 형 저랑 같은 짤 봤네요. 같은 거 봤어? 거기에서 내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되게 이게 웃겼던 댓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짤을 처음 본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 여자랑 어떤 관계가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화분을 다시 건네주고 서로 헤어지고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영애랑 유지태. 근데 예. 여기서 이 화분으로 이영의 머리를 내려치는 걸 상상하고 있는 나는 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확 튀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요즘은 되게 일상화되고 그래서 도리어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이 되게 순진한데 얘기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이 시대도 많이 달라졌지만 영화를 보는 나 자신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짤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영화들이 점점 자극적이고 스토리도 자극적이고 요즘은 기생충처럼 그렇게 막 갑자기 튀지 않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영화가 특별하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Eyes of the Beholder라고 해서 보는 사람들의 그 눈에 맞춰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스토리를 써도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더 튀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튀는 영화들이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죠. 음악도 그렇고 모든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상방 곡선을 그리겠죠. 아닌가? 네. 어쨌든 평균치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이 스토리의 진행에 대한 어떤 그 의외성에 대한 니즈가 계속 이렇게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도리어 옛날 이렇게 진짜 그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우리가 다시 봤을 때는 좀 심심하거나 순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인디아나 존스. 왜 인디아나야 근데? 이제 애칭이죠, 애칭. 그러니까 아까 이름이 헨리 뭐라며. 근데 얘는 왜 자기 이름을 인디아나라고 쳤을까? 어렸을 때 별명이 아빠 이름이랑 헷갈리니까 별칭으로 했겠죠. 근데 인디아나는 결국 인도를 가서 또 이렇게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응?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야? 네. 인디아나인데? 인디아나가 그 이제 미국의 주인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주라서 인디아나야?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중간에 하지요. 보면. 알겠고요. 여하튼 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62번째 에피소드 눈을 뗄 수 없다 액션 영화 탑 10의 7번째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네, 7위까지 했고요. 다음에 만나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